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거래일 미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 데 이어서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3대 지수는 일단 뭐 상승 출발을 하는데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8거래일 연속 그동안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숨고르기를 했었고 소폭 하락 마감한 다음에 오늘도 일단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나 숨고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그 이벤트들을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침체, 인하, 대선, 단골 메뉴 점검해 본다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키워드들 정말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리고 또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8월에 계속해서 시장이 이 우려가 커지면서 폭락했다가 우려가 잠재워지면서 안정됐다가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은 계속해서 생명력이 살아있는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들 차례대로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지겹게 들으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실제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주로 고용 시장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도 발표되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 쪽에 수정치가 발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용 시장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뭐 신규 수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일단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뜨거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니냐라는 건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이렇게 몇 가지 지표를 갖고 뭐 한두 달 또는 뭐 하루 이틀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못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0.5% B컷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9월 달에 과연 얼마를 인하할지 또는 안 하고 넘어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달 지금 잭슨홀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 아직 연준 회의도 안 열렸는데 여기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크게 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신중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뭐 금리 인하를 하긴 하되 0.5 B컷은 아니면 시장에서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에 따라서 지금 주가나 뭐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매일 막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지금 뭐 많이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막상 대선이 시작돼서 또 투표를 한다든지 선거인단 이제 집계를 한다든지 하면 저는 굉장히 박빙으로 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어떤 게 빚어질지 예측 불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테마주라고 했던 에너지라든지 금융,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민주당 그 전당대회 효과 때문에 또 주가가 잠시 또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실적이 좋다든지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때가 지금이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민주당 쪽의 관련주,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도 지금 한동안 또 가다가
지금 잠시 또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역시 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 저는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달러 약세 나타나고 있고 금값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금 가격. 예, 이게 금 차트입니다. 그래서 금 차트를 지금 일주일 정도 흐름을 주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지금 한 0.4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런데 지금 2,538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추세적인 상승 신고가를 찍고 나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돌반지를 어디 가서 돌반지를 선물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반지가 지금 한 돈에 4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과 갔을 때 금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네. 뭐 치과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금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금을 세공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번다. 그래서 그쪽에 띄워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저는 정도로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항상 손해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금리 인하된다고 그러고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으로 또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중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미국의 그 머니마켓 펀드라고 MMF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 금리 인하 지금 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17조라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지금은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20원대까지 132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간 환율 이게 차트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337원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1370원, 80원대에 비한다면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미국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익을 생각을 하신다면 국내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을 딱 놓고 보면 비중을 이쪽으로 높여야 될 때예요. 예, 물론 이게 바뀌고 해서 신흥 시장이 좋아진다든지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은 확연하게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속에서 어쨌든 섹터별로 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금이 저가 매수, 매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9월 FOMC 전후 시장 전망 그리고 유망주 리스트업입니다. 네, 앞서 미국 증시에서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황윤석 대표님의 유망주 리스트업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얘기를 해주시면서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빅컷이 아니면 시장이 좀 실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좀 시장의 실망이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는데 네. 지금 0.5% 빅컷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상 뭐 0.25%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달로 넘기겠다. 뭐 이런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봅니다만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충격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빅테크라든지 M7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올라간 종목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충격의 수준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봤었던 엔캐리 청산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는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가 140달러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한번 뭐 차익 실현한다든지 비중을 줄여놓고 뭐 지금 신고가를 한번 넘어서는 선에서는 28일 날 발표까지 꼭 기다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금리 발표를 하는 게 추석 연휴가 딱 끝난 다음 날이더라고요. 18일 날 새벽인데 9월 네. 18일. 그게 그러면 뭐 하고 있다가 대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을 빅테크나 또는 성장주, 기술주 일변도에서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미 월가의 유명한 펀드라든지 또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흐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소로스 퀀텀 펀드의 그 수석 매니저라고 하는 드레켄 밀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엔비디아 쪽을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이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콜 옵션들을 청산을 하고요. 이제 방어주들이라든지 또는 가치주들 이런 쪽으로 포트 구성을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 쪽에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미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나면 그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소폭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매물이 출혈할 수 있고 이 점은 M7 빅테크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조금은 다양하게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앞서 지금 이 드러켄 밀러라는 네. 이 전문가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저희가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짜야 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한번 그 HTS를 보여드리면 네. 저는 이 관심 그룹을 이제 섹터별로 딱 그 리스트업을 해놔가지고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 국내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타겟이라는 종목이 14%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겠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소매업체인데 14% 급등이 나타난 게 3분기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쭉 내려서 보면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이게 아마 지겹게 들어보셨던 그 백신주들, 그렇죠. 코로나 백신주들이고요. 쭉 내려서 보면 또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라는 비만 치료제들은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엠폭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이 지금 WHO에서 지금 비상사태 선언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모더나,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이런 노바백스 같은 종목들에서 강한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자, 모더나라는 종목을 보면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주봉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정말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백신주들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바닥치고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파이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애널들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파이자는 이제 3, 4분기 쪽에서 그 코로나 백신 쪽의 생산 차질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도 파이자 보면 바닥에서 반등은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봉에서 보셔도 지금 확실하게 뭐 돌아서는 움직임은 아까 모더나 차트보다는 좀 더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본격적인 백신 생산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파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그 경기 방어주로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을 살 줄은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러니까 종목인가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세계 최대 담배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개인들이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담배 회사에 소송이 들어가서 이런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엄청난 그걸 물어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인가 필립 모리스가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드래켄 밀러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 주식이 부동산하고 담배 회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가 지금 일봉상의 고점을 뚫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이게 주봉이네요. 이 일봉은 더 지금 매일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봉은 그렇고 주봉은 훨씬 더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주나 기술주 일변도로 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한 어떤 예고편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주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부동산 관련주 쪽보다는 저는 이제 그 반도체 레이저 업체라고 하는 그 코히런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면 COHR입니다. COHR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서 일봉 보면요. 이 V자형 반등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닥 찍고 나서 V자형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M7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차익 실현한 자금들을 가지고 이런 쪽에서 지금 급등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제는 그 이미 많이 급등한 빅테크나 이런들 종목들보다는 이제 저평가됐거나 새로운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종목들을 차트를 확인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투자 전략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사람 또 투자의 귀재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 워런 버핏이 애플의 주가는 계속 줄이고 있다. 애플의 이 지분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다가 이후에는 화장품주에 좀 주목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하면서 국내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들 좀 따라가도 될지 이 내용들도 함께 살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투자한다 그러면 다 급등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이 다 급등하고요. 그렇죠. 미국은 무조건 워렌 버핏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보다는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아까 애플 얘기하셨는데 애플의 49% 지분을 매도를 했대요. 그러면 애플은 이제 거의 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포트폴리오 1위는 애플입니다. 줄여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워낙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워렌 버핏이 새롭게 투자한 종목이 이제 울타뷰티라고 하는 건데 이 울타뷰티가 미국판 올리브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올리브영이 핫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올리브영인데 그럼 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하냐 하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데냐?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네. 올리브영도 지금 그런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울타뷰티가 500개 이상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한국의 화장품 관련주들도 올랐어요. 그럼 왜 오르냐 했더니 이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울타뷰티에 입점이 돼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워렌 버핏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울타뷰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저 바닥에서 갭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어.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고점인 574달러 대비해서 318달러 바닥을 찍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불과 며칠 사이에 갭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울타뷰티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574달러에서 318달러 찍고 나서 여기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워렌 버핏 효과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따라가셔도 충분히 추가 상승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좋아요.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그다음에 앞으로 3분기 전망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화장품이나 뭐 조선, 방산 이런 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방어주적인 성격의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러니까 버크샤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중에 1위부터 쭉 따져보면 30위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네. 근데 최근에 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집중적으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그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 헤이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헤이코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우주, 항공, 방산 관련주예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면 제트 엔진이라든지 항공기 교체 부품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워렌 버핏이 사고 나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코라는 주식을 보면 이게 이런 종목들이 보면 저가주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250달러 그러면 한 주당 우리 가격으로 따지면 3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신고가 찍고 나서 다시 눌리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거를 거쳐서 여기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신고가를 찍을 때 워렌 버핏이 했다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이 버핏 효과로 급등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울타뷰티와 헤이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은 지금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해주셨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님, 저희 사실 이제 경기 이 금리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좀 개별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종목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엄선을 해본다면 넷플릭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넷플릭스. 같아요.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광고주라든지 매출 또는 회원수 증가 이거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25년에 전 세계 출시 예정인 자체 광고 기술 플랫폼 출시를 임박해 있고 또 독립 에이전시나 지주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선불 광고 판매 약정이 150% 이상 증가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12월 26일인가 28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넷플릭스 역시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미 일봉상에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1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 사기가 쉽지 않죠. 711달러면 한 주당 8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그렇죠. 90만 원에 가까운데 소액 투자자들은 한 주만 사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기 주봉을 보면 이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데 추격 매수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금 관련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채굴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또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금광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역시 그 애견, 애묘 이런 게 가족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묘에도 묻어요. 예, 그래서 이 추이라는 기업이 그 애견 용품 사료 업체로서 미국 시장에서 그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여기서 보면 최근에 상승 탄력이 조금 약화됐지만 상승률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룰링 큐티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을 6.6%를 확보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이게 밈주식의 밈주식 주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이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또는 그 기술주들이 좀 쉬어갈 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대안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경기, 금리 인하와는 좀 무관하게도 잘 갈 수 있는 개별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오징어 게임 2 성탄절 다음 날에 26일에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되고요. 이어서 금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추이까지도 살펴주셨습니다. 함께 포트폴리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